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20쪽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 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글의 논증 방법과 논지 전개 방식, 글의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았습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글을 읽고 학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동화 오즈의 마법사가 나오죠. 오즈의 마법사 내용을 통해서 똑똑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인데 우리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에도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이 글의 논증 방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는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삼촌의 집과 함께 마법의 세계인 오즈로 날아가게 된다. 오즈의 나라에 온 도로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가는데 오즈에서 가장 똑똑한 이가 바로 에메랄드시에 살고 있는 마법사였기 때문이다. 도로시는 에메랄드시로 가던 도중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나는 행운도 누린다. 글의 앞부분에서 동화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동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 아무래도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친숙한 내용의 동화를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어떤 관심이나 흥미를 좀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런 정도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만난 것이 허수아비다. 막대기에 매달려 있어 움직일 수 없는 허수아비를 도로시가 내려주면서 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허수아비의 이야기가 뒤에 계속 쭉 나오죠. 도로시 덕분에 자유로워진 허수아비는 똑똑해지기 위해 도로시와 함께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한다. 허수아비는 마법사가 자신에게 뇌를 만들어주면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읽는 중 활동 읽으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읽는 중 활동 1. 평소 똑똑하다는 말을 어느 때 사용하는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똑똑하다는 말을 사용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할 때 똑똑하다는 말을 사용하곤 하죠. 공부를 잘할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제를 잘 해결할 때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를 잘 해결할 때도 똑똑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똑똑하다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들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기 바랍니다. 121쪽 보겠습니다. 사실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허수아비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좀 더 똑똑해지거나 현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태교뿐 아니라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똑똑하다거나 어리석다는 것을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일까? 줄 한번 쳐볼까요? 자, 우리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 어리석다, 이걸 구분하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아직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다만 똑똑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 있다. 여기 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똑똑하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통찰은 밑에 뜻이 나와 있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 통찰이나 이해, 사고는 생각이죠. 생각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어떤 작용들이죠. 고차원적인 작용들. 지능이 높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너는 부모님을 닮아서 똑똑한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아이고.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여러분들의 이번에는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처럼 지능이 다른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유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전에 의해 타고난 지능을 선천적 지능이라 합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태어난 후에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후천적 지능이라 합니다. 지능을 이와 같이 선천적 지능과 후천적 지능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디까지가 선천적인 것이고 후천적인 것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겠죠. 지능의 어떤 부분을 똑 잘라서 이 부분까지는 선천적 지능, 그리고 딱 잘라서 다른 부분은 후천적 지능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자, 121쪽의 이 내용은 보면 처음에 허수아비의 이야기가 나왔죠. 허수아비는 무엇을 원하죠? 똑똑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121쪽의 윗부분 보면 이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허수아비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똑똑해지기를 원한다? 사람도 똑똑해지거나 현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허수아비와 이 사람들의 유사성을 가지고 똑똑하다라는 이 글의 화제를 쭉 이끌어내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똑똑하다, 어리석다 이런 걸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능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능은 선천적 지능과 후천적 지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읽는 중 활동 2번 함께 보겠습니다.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똑똑한 것 그리고 현명한 것. 똑똑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또렷하고 분명하다, 또 사리에 밝고 총명하다, 셈 따위가 정확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것은
머릿속에 든 게 많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똑똑하다는 지식이 많은 걸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명하다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에 밝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질다라는 건 착하다라는 거고 슬기롭다라는 거는 슬기는 이제 사리를 어떤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것은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것, 지식이 많은 것.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바르게 잘 해결하는,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은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적어 볼까요? 똑똑한 것은 지식이 많다. 그리고 현명한 것은 어떤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한다. 이런 쪽으로 더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로 돌아가자. 오즈의 나라에서 허수아비는 말을 할 줄 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수아비의 뇌에서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수 있다.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움직이려면 뇌에서 내려간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자, 왼쪽에 읽는 중 활동 3번이 이, 가, 나, 다 각각의 중심 문장을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가를 우리가 읽었으니까 중심 문장을 바로 한번 정리하면서 읽는 중 활동 3번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찾아볼까요? 중심 문장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자, 찾았습니까? 자, 여기서 중심 문장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수아비의 뇌에서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문장이 되겠죠. 이 가 문단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허수아비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 문단 보겠습니다. 막대에서 내려온 허수아비는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등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된다. 도로시는 넘어지지 않는데 허수아비만 넘어지는 것은 허수아비의 평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평형 감각은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하는데 이 부분은 위치 감각과 회전 감각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 없다. 나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 문단의 중심 문장은 도로시는 넘어지지 않는데 허수아비만 넘어지는 것은 허수아비의 평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잘못 찾은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장들하고 지금 우리가 중심 문장으로 찾은 문장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나 문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장들을 표현을 했는지, 결론적으로 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장이 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 문단에서도 허수아비가 실수를 하는 것, 그리고 평형 감각이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세를 잡을 수 없다는 것, 이런 내용들은 결론적으로 허수아비가 넘어진 것이 허수아비의 이 평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다 문단 보겠습니다. 한편 허수아비가 자주 실수하는 이유가 허수아비의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길을 확인하면서 다리를 적당하게 내밀어 걸어가야 하는데 길에 발을 딛는 것과 다리를 벌리는 것 사이에 신경이 아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허수아비는 이후 도로시와의 모험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실수를 줄인다. 자, 이 부분까지 다 문단으로 보고 여기서의 중심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문단에서의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 허수아비가 자주 실수하는 이유가 허수아비의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멍청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여기 줄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멍청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게 멍청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앞문장도 함께 줄 쳐볼까요? 앞문장 122쪽의 제일 마지막 문장부터입니다. 그러나 허수아비는 이후 도로시와의 모험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실수를 줄인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멍청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무엇을 통해서 똑똑해졌습니까? 경험을 쌓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허수아비가 똑똑해진 것이죠. 한번 써볼까요? 이 부분. 경험을 통해 똑똑해진 허수아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서쪽 마녀를 물리치러 갈 때 허수아비가 보여준 묘책은 그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 서쪽 마녀가 수많은 벌로 그들을 공격해오자 허수아비는 나무꾼에게 자신의 몸에서 지푸라기를 꺼내 도로시 일행을 감싸게 한다. 허수아비가 꾀를 내어 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허수아비에게 마법사는 허수아비는 이미 똑똑하다라고 하며 경험이 허수아비의 뇌라고 말한다.
자, 122쪽부터 지금 읽은 부분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보면 도로시가 이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허수아비와 함께 마법사를 찾아가고 이 과정에서 허수아비가 경험을 쌓으며 똑똑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마법사가 경험이 허수아비의 뇌라고 말했다 하는 부분 한번 줄 쳐볼까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똑똑해진 허수아비는 선천적 지능을 발달시킨 것입니까? 후천적 지능을 발달시킨 것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발달한 지능은 후천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더 적어볼까요?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 지능을 발달시킴. 누가요? 허수아비죠. 자,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읽는 중 활동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을 통해 똑똑해졌다고 느껴본 일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각자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똑똑해졌다고 느낀 예를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자주 찾다 보니까 그런 책 분류 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 책 분류 체계를 이해하게 되어서 찾고 싶은 책을 좀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책을 많이 찾던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더 똑똑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 조별 활동 자료를 만들면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영상 편집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하다가 보니 그것들을 작동하고 응용하는 기술을 잘 습득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똑똑해지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들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도 있다. 재밌는 것은 인간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을수록 더욱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만 컴퓨터는 오히려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해결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것이다.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허수아비가 도로시와 함께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이 그의 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오즈의 마법사의 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자, 이 문단이 이 글의 끝부분인데 이 문단에서 이 글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문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의 글쓴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문장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자, 앞에 글쓴이가 허수아비가 경험을 통해서 똑똑해졌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을까요? 결론은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경험과 이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한다는 건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한다는 건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어떤 이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것을 좀 더 부연하는 내용, 지금 줄친 부분의 두 줄 밑에 한번 볼까요?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뒤에 무엇의 영향을 받고 달라지기도 한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똑똑하다라는 것, 이 지능은 선천적 지능도 있지만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후천적 지능이 발달되어서 똑똑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 나왔던 글쓴이 주장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허수아비가 경험을 해서 경험을 통해 똑똑해졌다라는 이 오즈의 마법사의 말도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 이 후천적 경험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죠.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까? 누구를 근거로 내세웠죠?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허수아비를 근거로 내세웠죠. 허수아비가 오즈의 나라에서 후천적 경험을 쌓으면서 똑똑해졌다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이 똑똑하다는 것은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 허수아비라는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죠. 개별적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은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무슨 논증이었습니까? 귀납 논증이었습니다. 허수아비라는 이 개별적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4쪽에 오늘은 큰 1번 문제만 풀고 나머지 2번 문제와 작품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해 봅시다. 이 글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각각의 성격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자, 근거입니다. 허수아비는 오즈의 나라에서 후천적 경험을 쌓으면서 똑똑해졌다. 허수아비의 하나의 개별적 사례죠. 주장, 똑똑하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1에서 확인한 주장과 근거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아까 우리 정리 한번 했었죠. 이 개별적인 사례인 허수아비의 경우를 가지고 일반적인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논증 방법?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였습니다. 한번 필기해 볼까요? 개별적인 사례인 누구? 허수아비의 경우를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무슨 논증?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귀납 논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2번을 풀 건데 이 2번은 또 귀납 논증이 아니라 연역 논증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 속에는 연역 논증의 대표적인 예인 3단 논법의 논증 과정이 여러 군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역 논증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